여러분들은 평소에 옷차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한 남들을 볼 때는 무엇부터 보시는지요?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저는 사람을 겉보기보다는 내면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나이가 느껴지는 나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거울도 잘 안 보게 되고 사진도 찍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 말년의 재물운을 결정한다면 어떠실까요? 물론 이것은 운이나 무속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재산이 최대 10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대기업 면접관들에 따르면 그들이 취업지망생을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옷차림이 시원찮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들을 단 몇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옷차림이 아주 과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운을 막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정보를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반드시 말년에 대통할 행운이 들어올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5% 할인 적용 제품이잖아요. 근데 왜 정가대로 계산하셨어요? 영숙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가 모친 상을 당해 인근의 백화점에 가서 급하게 상복을 샀었는데 집에 와서 영수증 확인을 해보니 약속했던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고 정가 가격으로 결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직원은 영숙 씨를 가볍게 아래 위로 훑어본 다음 귀찮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손님, 오늘 주말이라 거쳐가신 손님이 많아서요. 어떤 제품 말씀이실까요? 여성 정장인데 기장이 길고 단추가 많이 달려있는 옷이에요. 고객님, 그거는 더블 브레스트 자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정확한 제품명까지 이야기해줘야 해요? 해준다던 할인을 안 해준 마당에 지금 제품 명칭이 중요한 거냐고요. 며칠 전 올해 55세 영숙 씨는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한 다음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중학교 동창의 모친상 소식에 황급히 집을 나서는 영숙 씨입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였던 영숙 씨는 평소 마트의 의류 코너나 홈쇼핑 떨이 행사에서 옷을 사 입거나 딸아이가 안 입는 유행진한 옷을 대충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입고 갈 정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영숙 씨도 과거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외출복도 많았고 화장품도 종류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자 영숙 씨는 자연스럽게 정장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반복하면서 몸매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주름도 하루하루 늘어만 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머리카락은 얼룩말처럼 부분적으로 새하얗게 새어버렸는데 나이 50이 넘어가자 염색도 귀찮아서 다이소에서 파는 새치커버 마스카라로 외출할 때만 잠깐 바르고 맙니다. 그렇게 영숙 씨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외출복을 사러 백화점에 온 것입니다. 저기요, 저기 있는 저 옷 좀 꺼내주시겠어요? 영숙 씨는 백화점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옷을 사려고 매장에 들렀지만 10분 동안 그 어떤 직원도 영숙 씨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의 외침에 3, 4, 5 모여서 잡담을 하던 직원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점장인 듯한 직원이 영숙 씨에게로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백화점 의류 매장에 옷 사러 온 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직원은 못마땅한 투로 영숙 씨를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노골적인 직원의 시선을 느낀 영숙 씨는 그제서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숙 씨는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마트에서 산 노란 티셔츠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입던 고무 밴딩 항아리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새치를 감추기 위해 아들이 PC방 갈 때나 쓰는 야구 모자도 쓰고 있었죠.
영숙 씨는 직원의 무리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굳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할인 상품 옷을 사서 상갓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전하는 조수석에서 부끄러움에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는 영숙 씨. 그런데 며칠 후 영숙 씨는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정장에 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참아도 10원이라도 부당하게 손해보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영숙 씨의 철칙이거늘 무려 수십만 원짜리 옷이 할인이 빠진 것에 영숙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기업 쇼핑몰에서 일하는 동생을 대동하고 백화점에 따지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우깁니다. 고객님, 저희가 할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5% 할인된다는 광고 보고 샀던 거라고요. 글쎄요, 그건 그냥 고객님 입장이시고 저희 매장에서는 따로 할인 행사 같은 건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과 영숙 씨의 실랑이는 영숙 씨의 동생이 핸드폰의 백화점 앱에 나와 있는 5% 할인 안내 광고를 보여주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거울을 보거나 사진 속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날 문득 길가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기억은 없으실까요? 그동안 그저 나보다는 가족을 챙기느라 나의 외모를 돌보는 일은 사치라는 생각을 하느라 자세도 어딘가 구부정하고 몸도 동글동글해지는 등 어느덧 외모를 잃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복잡다양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핵심 정보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빠른 판단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직관과 통찰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단 2초 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옷을 깔끔하게 세련되게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다 늘어진 옷에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 해도 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주들과 대기업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취업지망생을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모가 시원찮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랜 회사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빈틈없는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말하는 직원의 외모가 좋으면 당사자의 설득력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삶의 목적의식이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그 사람의 매력적인 외모로 말미암은 자신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능력이라면, 아니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외모란 잘생긴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도 있지만 정돈되고 세련된 옷차림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입고 있는 옷이 주름지고 허술하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며 반대로 평범한 얼굴도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외모로 보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의 운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이거나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옷차림은 우리의 말년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난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줄 옷차림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년을 넘어 장년층까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옷차림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관상학과 주역을 연구하시는 주역학자 한 분과 한국 최초로 시니어 패션쇼를 개최한 사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패션 디자이너 분께 시니어들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노년의 행운을 부르는 옷차림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2년생 우수키라고 합니다. 저는 색채심리학과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뒤늦게 시니어 패션 디자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역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자 철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김승철입니다. 먼저 시니어 패션이라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패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를 위한 패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것은 이미 많기도 하고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의 옷이 안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시중에 있는 시니어들의 옷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만든 것이다 보니 실제로 입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들의 몸매와 취향에 맞는 옷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우리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하는 옷차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나이가 들어도 말쑥한 옷차림을 하려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을 비워야 해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그동안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겪었다 보니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잘 버리질 못해요. 냄비나 접시는 물론이고 다 낡아진 이불이나 옷가지들도 좀처럼 버리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옷은 버리기는커녕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서 모아두기까지 해요. 그래서 늘어난 옷과 색이 바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옷의 색이 바래고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오래되고 빛바랜 옷들은 그만 놓아주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또한 아무리 새 옷이라 해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철제 옷걸이에 티셔츠 같은 얇은 옷들을 걸어두면 순식간에 늘어져서 형태가 망가지니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행운이란 내가 맑고 깨끗하며 생기가 살아있을 때 오기 마련인데요. 관상학적으로도 빛바래고 늘어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관상이라 하면 점집에서 보는 무속신앙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굳이 관상이나 주역의 이론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아도 옷이 우리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즉각적이라는 건 다들 찬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상은 몸을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또한 몸이라는 것은 영혼에 입혀진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몸 위에 입은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주역에 따르면 만물의 운이라는 것은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 형상이란 집 모양이나 옷차림과 걸음걸이 같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에 따라 그 의미가 자연적으로 표출이 되며 운도 역시 우리의 형상이 생긴 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과학적인 결과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주역과 관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옷차림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년에 가난을 막고 재물운을 누리려고 한다면 절대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끔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좋게 보면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양복과 외투니까요. 맞아요. 구겨진 옷은 보기에도 싫고 그 사람이 게을러 보이게도 해요. 물론 옷 맵시를 위해선 나의 몸에 잘 어울리고 이쁜 옷을 잘 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고 난 옷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의는 옷걸이에 걸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하고 스커트나 바지는 집게가 달린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이 피해야 할 것은 낡은 운동화와 구두예요. 신발은 의상 코디의 마무리인데 그것은 아무리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신발이 지저분하거나 남노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젊은이들은 자연스러운 멋으리 해 새 신발에 일부러 때를 묻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청춘이라 그렇지. 나이 먹은 노인이 낡고 더러운 신발이나 구두를 신는 것은 내가 애써 갖춰 입은 옷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의 타이어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발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게 주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에 조심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러운 바닥이나 땅에 고인물을 밟아서 먼지나 구정물이 묻어서인데요.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다면 쉽게 신발이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발이 지저분하다면 그 사람은 행동에 조심성이 없고 생각에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즉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단지 신발이 더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향까지 그렇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고 신발이란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저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간혹 신발은 더러울지 몰라도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학은 인간의 외양을 가지고 내면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사실은 신중하고 깔끔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타인의 입장에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저분한 신발은 그 사람의 행운과 재물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발은 깨끗하게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패션보다는 색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옷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는 백의의 민족이기도 하고 보통 남들보다 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라 대체로 편하고 부담이 없는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 특히 검은색 옷을 많이 즐겨 입는 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검은색 옷만 매일 입게 된다면 이것이 스스로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검은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마철에 흐린 날이 지속되면 기분이 괜히 우울해지고 생체 리듬도 처지다가 해가 떠서 선명한 푸른 하늘과 녹색 가로수를 보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검은색 한 가지의 색상으로만 옷을 입는 사람은 우울감에 적기 쉬워지고 그 결과 무기력까지 더해져서 매사 의욕이 상실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신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노년기라면 그러한 증상은 더 심해지지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 의상을 매치할 때는 꼭 상의에 들어가는 와이셔츠나 티셔츠를 반대색인 흰색을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형광색 계열의 쨍한 분홍색이나 연두색, 빨간색 같은 옷으로 검은색이 주는 칙칙함을 상쇄시켜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역에서는 이런 검은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사실 명품하면 검은색이 많지요. 저는 이것은 명품 브랜드가 검은색이 주는 무게감을 이용하여 타 브랜드와는 차별되는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이란 물을 상징하는 색깔로 봅니다. 그리고 물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죽음과 멈춤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검은색을 중화시키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물이고 물의 특성은 사람의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면 사람이 쉽게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꾸 우울한 기분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소심해지게 되고 성격이 소심해지다 보면 타인에 비해 불행을 겪을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물운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은색 바지를 입으면 흰색 상의를 입거나 검은색 상의를 입었다면 하의를 아이보리나 흰색을 입는 것도 좋고 위아래가 다 검은색이라면 모자나 신발이라도 밝은 색을 착용하는 식으로 반대색으로 검은색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하는 옷차림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늘어난 옷과 색이 바랜 옷을 입지 마라.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지 마라. 세 번째, 신발을 깨끗하게 신어라. 네 번째, 검은색 옷을 입을 때에는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노년에 갇혀 입으면 도움이 되고 행운이 들어오는 옷차림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많지만 그 옷은 결국 우리의 몸에 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변화가 일어난 우리 중년층과 장년층의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매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옷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단점이 부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가 나오거나 허리가 굽은 사람이라면 너무 딱 맞는 옷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장 탈의실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옷이 프리사이즈가 아니라면 평소에 내가 입던 사이즈와 한 치수 큰 사이즈와 한 치수 작은 사이즈까지 해서 총 3벌을 한 번에 들고 가셔서 번갈아가며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편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이즈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색상과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색은 어두워지고 머리카락의 색깔은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옷의 색상과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옷을 잘 입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나이 들어 어두워진 피부가 더욱더 어두워 보이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면 어두워진 피부가 한층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패턴이 강조되는 커다란 무늬들은 지나치게 젊은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으니 웬만하면 고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장에 가서 옷을 잘 골라서 입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쩔 땐 내 맘에 드는 옷들을 골라서 막상 입어봐도 어딘지 모르게 밋밋해 보일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서 이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인지도 모르겠고 어딘가 조금씩 허전한 기분이 든다면 옷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패션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겐 목걸이 같은 장신구가 필요한데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목걸이나 반지나 시계 같은 장신구로 변화를 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패션을 완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옷에 포인트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밋밋한 단색 옷이나 무채색 옷에 브로치나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을 착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남자분들은 구두와 넥타이, 넥타이핀, 손목시계, 벨트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주역의 입장에서 보는 말년에 재물복이 들어오는 옷차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춰 입고 다니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패션 용어로는 TPO라고 하는데 TPO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 이 세 가지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절과 상황에 맞게 옷을 갖춰 입고 다니면 그것은 곧 재물복으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억만장자들은 허리허식 없이 저렴한 운동화에 회색 티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수십만 원짜리 운동화에 명품 옷에 고급 모자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놓으셨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입고 다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소에 소탈하게 입고 다니는 억만장자들이라 해도 중요한 회의나 미팅 장소에 나갈 때도 그런 옷들을 입고 나갈까요? 제가 아는 돈이 많은 사장님들은 평소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시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 비싼 고급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소형 SUV를 몰고 다니다가 중요한 모임이나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갈 때는 주차장에 고이 잠들어 있던 고급 외제차를 꺼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생전에 골프를 칠 때면 10년이 넘은 골프 장갑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꼭 의복을 갖춰 입었고 이르러긴 직원에게는 불호령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만 옷을 입어도 어디에 가서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옷차림으로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옷의 소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재물복에 좋은데 고급스러운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는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크나 고급면 같은 소재는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황금색이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긴 하지만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굵고 커다란 사슬로 된 금목걸이를 착용하시거나 커다란 보석이 박힌 금반지나 금팔찌를 서너 개씩 주렁주렁 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과유불급이라 사람이 돈만 쫓는 속물로 비춰질 수 있고 관상학적으로도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작은 귀걸이나 반지나 팔찌 하나 정도만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말년의 행운을 부르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옷차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이든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어라. 두 번째, 피부가 어둡다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단순하고 작은 패턴이 그려진 옷을 입어라. 세 번째, 액세서리를 적절히 써서 옷의 포인트를 살려라. 네 번째,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라. 다섯 번째, 실크나 고급면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 노란색이나 황금 액세서리를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라. 얼마 전 TV 퀴즈 프로에서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재 패션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답은 바로 등산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폴로 티셔츠에 깃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폴로 티셔츠에 깃을 세운 채 등산복을 입고 길을 걷는 사람을 아재스럽고 촌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아재들은 사실 어릴 적엔 X세대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며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아재들이죠. 하지만 세기 말에 불어닥친 IMF라는 격변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촌스러움의 대명사 아재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위한 산업력군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비하기보다 절약과 근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니어들은 어떠한가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격변의 세대가 지금의 장년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년층이라고 해서 꿈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며 입고 싶은 옷도 없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도 한번 우아하고 멋있는 시니어가 되어 인생의 관록이 묻어나오는 찬란한 은발머리 휘날리며 세상에 당당히 나를 드러내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